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어떻게 치료하는 게 최선일까?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을 치료할 때 치료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시죠? 자, 먼저 뭘 하세요? MRI를 찍어요. MRI. 그래서 MRI를 찍어보고 허리 협착증이 심하다 그러면 뭘 고민해요? 수술을 고민하죠. 그런데 수술을 한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이 잘 치료가 되던가요? 저는 허리 협착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MRI 사진보다는 뭐를 봐야 된다? 증상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에 따라서 치료해야만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MRI 사진에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세게 치료를 해야 되고, MRI 사진에는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증상이 약한 경우에는 약한 치료 방법으로 편안하게 치료해야 한다. 그래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늘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래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자, 현재 허리 협착증 치료를 보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묻습니다. 제 MRI 사진이 이렇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요? 제 MRI 사진이 이런데 수술 외에는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MRI 사진만 보면 다 협착이 돼 있죠. 심하게 협착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수술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MRI가 심각하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어떤 분들은 MRI는 심각하지 않대요. 병원에 가니까. 그런데 내 증상과 통증은 너무 심해요. 이게 뭐지? 정말 이상한 병이네. 이렇게 미궁 속에 빠지곤 합니다. 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어떤 거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MRI 사진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MRI 사진은 보조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MRI 사진이 척추 협착증 치료를 결정하는데,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MRI 사진이 아니라면 무엇에 근거해서 치료를 해야 되냐? 바로 증상에 근거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자, 허리 협착증 증상에는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크게는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다리에 저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걷다 쉬는 뭐요? 간헐성 파행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증상 모두 다 MRI는 똑같을 수 있어요. MRI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허리 통증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다리 저림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간헐성 파행만 나타나요. 그렇다면 MRI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치료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MRI는 똑같아도 증상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치료를 해야 된다.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 MRI 사진이 너무 나빠. 수술 받으실 겁니까? 아무 증상이 없으면 환자예요, 아니에요? 환자가 아니죠. MRI가 나빠도 아무 증상이 없으면 환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MRI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증상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를 해야 된다. 이해 가시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증상 중에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예요. 제가 허리 통증만 있는 허리 협착증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을 느꼈냐면, 허리 통증만 있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MRI도 중요하지만 허리뼈 주변의 유착이 중요하더래요. 유착. 이 허리뼈에는
여러 근육과 인대들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근육과 인대에서 유착, 단단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뼈를 잡아당기면서 통증을 느끼게 돼요. 어디에?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허리 통증만 있는 허리협착증은 MRI를 보고 MRI가 심하니까 뭔가 안해를 뜯어내야 될 것 같고 안해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협착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근육과 인대의 유착을 해결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더라.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착은 어떻게 해결하냐? 근육과 인대가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근육과 인대가 딱딱하게 굳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서 뜯어내요. 그러기 하기에는 부작용이 크겠죠. 바로 인체에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침을 이용하는 겁니다. 침을. 근데 침 중에 보면 끝에 날이 칼날 모양, 미세한 칼날 모양으로 생긴 도침이라고 하는 침이 있어. 바로 이 도침이라고 하는 침을 이용해서 이 근육이 붙는 이 부위를 미세하게 풀어줘요. 그러면 허리 통증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허리 통증만 있는 허리협착증은 MRI상 허리에 협착이 있다 그래도 그 협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유착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MRI 사진이 아니라 증상에 근거해서 치료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다리에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한 허리협착증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허리뼈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의 유착이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뼈 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유착이 주요 원인이라면 허리 통증을 많이 일으키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 바로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추간공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간 주변에 뭐가 많아요? 유착이 많이 생겨요. 유착. 그럼 이런 분들은 어디를 풀어줘야 되겠어요? 이 공간 주변을 풀어줘야 되겠죠. 역시나 이 공간을 풀어주는데 뭐가 좋겠어요?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침이 좋겠죠. 그 중에서도 풀어줄 수 있는 도침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리에 증상이 있는 경우 MRI가 나빠요. 그러면 MRI를 보고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해결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이 추간공의 유착을 풀어주면 도움이 되더라. 이해 가시죠? 이번에는 간헐성 파행이에요. 걷다 쉬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증상이 있어요. 자, 간헐성 파행이 심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자, 환자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20분을 걷고 나면 엉덩이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좀 쉬어야 된다. 간헐성 파행이 있는 거죠. 걷다 쉬는 거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를 걸었어요? 20분을 걸었어요. 20분을. 20분을 걸을 수 있는데 수술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있냐? 심한 분들은 자, 100m를 거는데 3번에서 4번을 쉬셔야 돼요. 이거는 일상생활에 정말 큰 지장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심한 간헐성 파행이랍니다. 그래서 심한 간헐성 파행은 100m를 걷는데 2번, 3번을 쉬어야 되는 게 심한 간헐성 파행이다. 내가 5분이든 10분이든 쭉 걸을 수 있다면 그거는 심하지 않은 간헐성 파행이다. 그래서 천천히 치료해야 된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아직은 받지 않는다. 그런데 속으로는 불안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막 극단적이고 센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 자, 그런데 100m를 걷는데 2번, 3번 쉬셔야 된다면 정말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게 돼요. 이럴 경우는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시급한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선택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간헐성 파행이 왜 생기냐? 협착이 한 곳에만 있으면 간헐성 파행이 잘 생기지 않아요. 협착이 어디에 있다? 여러 곳에 있다. 여러 곳에 있단 말은 허리 전체적으로 협착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곳만 수술했을 때 그 결과가 만족스러울 거냐?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또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 분절에 대한 척추의 여러 부위에 대해서 동시에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역시나 척추의 여러 부위를 쉽게 부담 없이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침이 좋아요, 침이. 네. 침처럼 미세하게 인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침 중에서도 굳어진 걸 풀어줘야 되니까 도침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다리 저림이 있는 경우, 간헐성 파행이 있는 경우 이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약간씩 달라지는 걸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런데 MRI를 보면 다 똑같아요. MRI를 보면. 그래서 MRI만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협착된 걸 넓혀야 될 것 같고 풀어내야 될 것 같고 뭔가 뜯어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증상에 따라서 해당 증상을 일으키는 부위의 유착들, 또 간헐성 파행인 경우는 여러 척추 분절에 대한 동시적 접근,
이런 방식으로 치료하면 현명하게 허리 협착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을 국한돼서 MRI만 보지 마시고 보다 넓게 내 증상을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현명한 치료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